자, 지금부터 저희가 총 26차시 동안 회계 첫걸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회계란 뭔지부터 잠깐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회계가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자, 먼저 회계라는 말 듣자마자 어렵다라는 인식부터 드시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는 어려운 거, 그리고 회계팀만 하는 거, 그리고 전공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요. 회계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저희 재무 정보들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요소도 되고 있고요. 자, 실질적으로 학교 같은 곳에서, 즉 대학교 같은 곳에서도요. 경영학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계 원리를 기본 과목 소양으로 넣는 학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들도요. 요즘 교육 추세를 보면 굳이 재무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 직원들의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죠. 자, 이 말만 듣다고 하더라도 회계라는 학문이 더 이상 소수가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저희 모든 사람이 대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학문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저희가 개인적인 투자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 목적을 생각해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회계 정보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당 기업에 대한 판단 요소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저희가 만약에 회계 정보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그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홍보하고 있는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만 저희가 접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긍정적인 것들만 막 얘기를 할 테니까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하는 데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굳이 회계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회계에 대한 기본 요소들을 모두 다 공부를 하신다면 앞으로 개인 투자 목적이든지 아니면 개인 사업 목적이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업무의 효율성 목적이든지 모두 다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계 첫걸음은요. 저희가 처음부터 회계를 배우신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회계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들어간 후에 우리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재무제표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는 계정 과목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거기에 의미하는 바를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 후에 우리는 외부감사라고 하는 제도를 같이 보시면서 이 재무제표가 왜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지 또 같이 이해를 해보실 거고요. 자, 감사까지 다 학습을 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직접 실질적인 실무에 적용을 해보면서 실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단계까지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저희가 첫 시간이니까요.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하나 같이 풀어가면서 우리 회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포장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열심히 일하시는 그냥 근로자분인데요. 자, 끝나고 나서 맨날 회사 근처에 가다 보면 포장마차촌에 항상 사람이 막 가득한 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내가 지금 집에 있는데 아내가 음식 솜씨도 좋고 사교성도 있으니까 저렇게 포장마차 장사를 하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해보니까 아내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해보자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실제 이 포장마차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시장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포장마차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포장마차를 알아보니까 70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장마차 샀으면 음식 재료를 보관할 소형 냉장고가 필요하겠죠. 자, 그 소형 냉장고가 100만 원이더라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임대료를 내야겠죠. 그래서 임대료를 내기 전에 저희 보증금 같은 것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500만 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포장마차에 넣을 간이식 식탁과 의자를 보니까 25만 원 정도 들겠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종 요리를 할 주방 기구나 또는 각종 식기류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각종의 여러 가지 재료비 등을 다 보니까 15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자,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장사를 시작할 때 최소한 1,340만 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시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조사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될까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돈을 구해야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이런 사업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실 때도 이 순서에 따라서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장사를 하겠다. 왜 요즘 이런 꿈 많이 이제 꾸시잖아요. 뭐 나중에 치킨집 하겠다, 카페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는요. 제일 먼저 내가 최소한 필요로 하는 돈이 얼마인지 시장 조사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시장 조사대로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이대로 또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정확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애초에 사업이 어떻게 시작하냐 시작점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1,340만 원어치 돈을 써서 물건을 샀죠.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 나는 1,340만 원을 썼고 그리고 1,340만 원어치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저희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1,340만 원어치가 맞지만 당연히 사용을 하다 보면 그 가치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장사를 몇 년 한 후에는 이 가치가 1,340만 원보단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런 걸 저희가 회계적으로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한번 상세하게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 조사를 끝낸 후에 이제 뭐 하셔야 될까요? 그죠? 돈을 구해야겠죠.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니까 1,340만 원이 필요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이상으로 돈을 조달해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스마트 정기적금으로 지금 700만 원 만기된 게 있고요. 아내가 모아놓은 예금이 3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지금 1,000만 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40만 원이 모자란데요. 자, 내 돈으로 지금 모자란 거는 어쩔 수 없이 대출, 즉 빚을 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빚을 500만 원을 집니다. 왜 34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조사라는 거는 사전에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빌려서 저희가 1,500만 원을 조달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개인 사업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기서 위험한 돈은 뭐 같으세요? 1,000만 원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500만 원이 위험할까요? 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이긴 하지만 진짜 만에 하나 장사가 안 돼서 망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거는 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돈을 벌자라고 하는 게 되겠지만 자,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빚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장사가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망한다고 하면 이걸 안 갚아도 되는 금액이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빚이 무서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실 게 이 빚에 대해서는 뭐가 발생을 하죠? 자, 무조건 이자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이자 비용을 내가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이 빚을 빌렸을 때 내가 1년 정도 장사를 하면 얼마 정도를 갚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부채 규모를 설정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만에 하나의 상황이 될 때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부채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것도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을 단순하게 해보시면 지금 우리 현금 조달 내역을 조달해 보니까 내 돈을 가지고 시작한 거, 그러니까 우리 한포정 씨와 아내분이 가지고 있었던 게 1,000만 원이었고요. 자, 은행 돈으로 가지고 온 게 500만 원이었죠. 그래서 1,5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1,340만 원을 지출을 할 거니까 잔액은 16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현금 조달한 걸로 이제 썼던 내역을 보니까 다행히 예상했던 시장 조사대로만 우린 돈을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마차 사는데 700만 원 썼고요. 냉장고 사는데 100만 원, 임차 보증금 500만 원, 그리고 간이식 식탁 및 의자 20개 사시는데 25만 원, 그리고 주방기구 및 가정 식기류 사시는데 15만 원 써서 1,340만 원을 썼습니다. 질문 하나만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한포장 씨와 아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현재 얼마일까요? 자, 우리가 아까 1,500만 원을 조달해서 1,340만 원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한포장 씨와 아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일까요? 자, 160만 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160만 원이라고 하는 건 현금이 160만 원인 거고요. 자, 저희가 현금만 재산은 아니죠. 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도 내 재산이기 때문에 1,340만 원이 전부 다 내 재산이고요. 현금 160만 원도 내 재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500만 원이 현재 이 두 부부, 이 한 부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 내역이 되는 거죠. 그 구성 항목이 예전에 모두 다 현금이었다가 이제는 각종 물건들과 현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장사를 시작합니다. 장사가 예상보다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일손도 모자라서 3개월째부터, 즉 3월이 되는 해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했고요. 월 10만 원 조건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생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고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한포장 씨의 아내는 동업자만 있다면 규모를 조금 더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 그러던 차에 한포장 씨의 친구 한동업 씨가 한포장 씨 아내에 뭔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장마차가 너무 잘 되니까 이 포장마차 자기도 같이 하면은 뭔가 이득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무턱대고 도전하진 않겠죠.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자, 이 한동업 씨가 물어보는 요소들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자네 아내가 장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한 해 동안 돈은 많이 벌었나? 라고 물어봅니다. 자, 뭘 물어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번 돈이 얼마 되느냐, 하루에 얼마나 파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물어본 거 보니까 자, 포장마차를 통해서 자네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 되고 빚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우리 장사했으니까 처음에 장사했던 거하고의 재산 내역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딱 동업을 투자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재산 내역이 어느 정도 되고 빚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지 자기가 얼마 정도 투자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올 한 해 동안 포장마차 장사의 순순익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질문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계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자, 아까 첫 번째 물어봤던 건 말 그대로 매출액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얼마 정도를 팔아서 매출이 총 얼마 되느냐를 물어본 거고요. 자, 세 번째 질문한 거는 그 매출액에서 우리가 이제 쓰는 돈이 있죠. 그래서 각종 비용을 차감하고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매출액이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순수익이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자, 많은 분들이요. 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허점에 좀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시고 많은 이제 트릭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매출액이 높으면 무조건 이 사람은 대박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죠. 매출액이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요. 관련된 비용이 훨씬 많다라고 하게 되면 순수익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회사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수중에 남는 돈이 하나도 없고 내 지금 현재 재산을 오히려 깎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계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두셔야 되는 건 단순한 매출액이 아니라 그 매출액에서 얼마를 자기 수중으로 남겨 먹었는가라고 하는 순수익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상기를 해주시고 학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한동업 씨가 딱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한포장 씨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자기네가 장사가 맨날 잘 돼서 손님도 많고 그리고 꼼꼼한 아내가 매일매일 매상이 얼마고 재료 얼마 구입했는지 정리는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이걸 정산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친구 헤어지자마자 오케이, 우리가 1년 동안 장사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1년 동안 벌었던 매상과 지출액 그리고 현재 자산의 재산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꼼꼼히 적은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자, 매상 적혀 있고요. 각종 이렇게 쓴 돈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자, 잠깐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위표를 보고 한동업 씨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 건지 여러분도 한번 시간 가지는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잠깐 이제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유닛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